2007년 1월 7일 미국 미시간의 작은 마을 로렌스. 온몸을 파고드는 차가운 빗줄기 속에서 한 남자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불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토드. 그는 세 아들의 아버지이자 마을의 인기 많은 운동 코치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불타버린 그의 집 앞마당에는 아내 린다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재와 눈물이 뒤섞여 있었고 그 옆에는 전신에 화상을 입은 토드의 시신이 누워 있었죠. 당일 오후 3시 무렵 이웃인 마이크는 외출하던 중 토드의 집 쪽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화목난로나 쓰레기 소각이라 생각했지만 잠시 뒤 불길이 빠르게 치솟는 게 보였죠. 그와 여자친구 코니는 곧바로 차를 몰아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본 것은 린다의 차량이 불타는 집 옆에 서 있고 그 앞에서 그녀가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는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린다, 애들은 어딨어? 토드는? 당시 그녀는 혼란에 빠진 듯 제대로 말하지 못하며 손가락으로 어느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간신히 나온 그가 바로 저기 있어요 라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돌린 마이크가 발견한 것은 화상을 입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토드였습니다. 마이크는 자신이 입고 있던 두꺼운 옷을 벗어 덮어주었지만 그의 부상은 너무 심각해 보였습니다. 잠시 뒤 또 다른 이웃인 리처드가 소란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는 전직 간호사 출신이었기에 응급조치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토드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 숨소리조차 불규칙했다고 합니다. 곧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은 집 옆에 있는 대형 연료 탱크까지 불이 번질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들은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임시 들것을 이용해 토드를 현장에서 좀 떨어뜨린 뒤 임시 조치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토드는 현장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죠. 불길이 잦아든 뒤 경찰은 린다에게서 첫 번째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지하실에서 빨래를 하던 중 토드가 외친 불이야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올라가 보니 거실은 이미 연기투성이었고 위층으로는 불이 번져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밖으로 나온 뒤 도움을 구하려고 차를 몰았지만 곧 패닉에 빠져 집 앞에서 멈추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이웃인 마이크가 도우러 왔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린다의 차량 앞 범퍼가 찌그러져 있었고 피처럼 보이는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뒤 그녀는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토드가 전날 감기에 걸려 제가 베나드릴을 줬어요. 그게 졸음을 유발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 불이 났는지 아냐는 질문에는 그가 마리화나를 피우다 불이 났을지도 몰라요 라고 답했던 그녀. 하지만 부검 결과 토드의 몸에서는 어떠한 약물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머리와 어깨에는 둔기 외상으로 인한 6개의 상처가 확인됐습니다. 부검인은 이 상처가 화재가 발생하기 전 맞은 흔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드와 린다는 결혼 13년차 부부로 그들은 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그들은 행복해 보였지만 겉보기와는 달리 그들의 결혼 생활은 균열이 깊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잦은 말다툼, 그리고 감정의 단절. 이웃들은 최근에 린다가 말수가 점점 줄었다 라고 기억했습니다. 사건 이틀 뒤 화재 조사관은 린다를 다시 불러 신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말이 처음과 달라졌습니다. 위층에 올라갔을 때 토드가 의자 근처에서 불타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왔죠. 불이 번져 위층으로 올라가지 못했다는 처음 진술과는 달리 이제는 남편이 화마에 휩싸이는 것을 보았다고 그녀는 진술한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점점 모순되기 시작했죠. 게다가 신문 도중 그녀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아이들을 일부러 집에 두지 않았어요. 정리하려고 했어요. 아이들한테 나가 있으라고 했죠. 저는 그날 떠날 생각이었거든요. 그녀는 토드의 폭력과 사업 실패 때문에 이혼을 준비했고 사건 당일에는 이혼 서류를 이미 작성해둔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린다에게 있었다고 말이죠. 전부터 그녀가 외도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그날 새벽까지도 부부가 심하게 다투는 소리를 이웃이 듣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발생한 원인 모를 화재도 좀 이상했습니다.
감식 결과 불길은 거실 중앙부의 두 곳에서 동시에 시작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연적 화재로는 거의 불가능한 패턴이었죠. 그렇다고 그곳에 인화 물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화재 감식반은 누군가가 휘발유 같은 액체 가연물을 뿌린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토드의 속옷, 양말, 입고 있던 운동복 모두에서 휘발유 성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1갤런짜리 휘발유통이 발견됐고요. 경찰은 점점 이 사건이 단순한 화재 사건이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탐문 조사 중 경찰은 근처 주유소에서 일하는 신시아라는 여성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하기 6시간 전 린다가 자신의 차를 몰고 주유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연료 주입구가 아닌 뒷 유리창을 열더니 거기에 주유 호스를 넣었습니다. 보통 그건 휴대용 휘발유통에 넣을 때 하는 행동이었죠. 신시아의 기억은 영수증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주유소에 보안 카메라는 없었지만 결정적인 휘발유 구매의 흔적이 남은 셈이었습니다. 얼마 뒤 린다의 직장 동료 케이트는 경찰에게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평소에 린다는 남편을 없애고 싶다고 했어요. 차로 치면 어떨까? 총으로 쏠까? 약을 타서 조용히 끝내야 하나? 라는 등의 말을 진지하게 했죠. 그리고 충격적인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집으로 와줘. 손전등을 가져와. 식기세척기 안에 약을 탄 컵이 있어. 그걸 없애야 해. 그 약물이 트랭큘라이저라는 진정제였다는 것이 나중에야 밝혀졌다고 합니다. 린다는 왜 이것을 급하게 없애려 했던 것일까요? 그녀를 조사하면 할수록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녀는 직장 납품기사 크리스라는 남성과 6개월 넘게 불륜 관계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이틀 전에도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아냈죠. 크리스를 찾아가 사건에 대해 묻자 그는 그녀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가 자꾸 남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곧 정리될 거라고요. 그녀는 토드를 죽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계획이었던 것일까요? 2009년 6월, 린다는 1급 살인 및 방화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2010년에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조목조목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녀가 구매한 휘발유, 화재 전 발생한 둔기 외상, 그녀의 차량 하부에서 발견된 토드의 혈흔. 검찰은 그녀가 토드를 둔기로 공격해 부상을 입힌 뒤 휘발유를 부어 화재를 일으켰고 그가 불길 속에서 살아서 나오자 자신의 차로 치어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변호 측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며 맞섰습니다. 그는 화상으로 죽었지 차에 치여 죽은 게 아닙니다. 자동차 사고와 화재는 관련이 없습니다. 화재가 실수였다면 범죄도 아닙니다. 가장 비극적인 장면은 세 아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그들은 모두 법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어머니가 거짓말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차남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에게 왜 그렇게 말이 다르냐고 물으면 화를 내며 저를 때렸어요. 장남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어머니의 바람 사실을 알아챘고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는 어머니가 다음날 아침 동생들과 영화를 보고 오라며 그들을 밖으로 내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날은 바로 화재가 발생한 날이었죠. 검찰은 마지막 진술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린다는 그날 아침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샀습니다. 그녀는 약물로 남편을 재우려 했지만 실패했고 둔기로 공격한 뒤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토드는 불길 속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그를 봤습니다. 그리고 차로 돌진했습니다. 그는 쓰러졌고 그녀는 그 위에 엎드려 마지막 숨을 막았습니다. 2010년 배심원단은 유죄를 판결했고 재판부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항소를 이어갔고 2018년에 변호인의 부실한 방어를 이유로 1차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중 하나로 그녀의 변호사가 중요 증거에 대한 반박이나 전문가 증언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린다는 일시적으로 석방되었지만 2025년 4월 12일에 열린 재판에서 다시 유죄를 판결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세 아들이 재판에 참석해 중요한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1급 계획적 살인이 인정받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죠. 토드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이들의 아버지였고 자신의 손으로 집을 짓던 성실한 남성이었습니다. 세 아들은 그가 세운 그 집의 폐허 위에서 18년 동안 진실을 지켜냈습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웠지만 진실마저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